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낙점한 곳은 한남동 공관촌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관저 리모델링에만 46억 원이 쓰였고 이후 가구와 집기 등을 사는데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머문 기간은 886일로 하루 750여만 원의 비용을 쓴 셈입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관저 공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일단 보수공사부터 시작했고 무자격 업체 15곳 이상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내 공사를 맡은 업체 21g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호처가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관저는 요새로 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던 관저는 당분간 빈집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삿짐, 근데 이사를 이렇게 가나 봐요. 다 보이게 가는 것 같은데 이삿짐에서 캣타워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네. 고양이들 이렇게 놀이시설. 예. 운동 놀이기구. 시설. 네. 이런 관저 공사에 관여한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따르면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캣타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저에 욕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재값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 히노키탕을 설치 히노키. 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네. 여기서 예산 부족으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캣타워가 나라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면 횡령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걸 나라 돈으로 샀다고요? 네, 이게 이제 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서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500만 원짜리 설치 항목에. 고양이 장난감을. 네네. 장난감이라고 장난감 하지 마시고요. 장난감 여기 아니에요? 양집사가 많습니다. 네. 놀이동산. 놀이동산. 운동기구. 네. 아니 나 우리 아들 5살인데 네. 티니핑 장난감 5만 원짜리도 못 사주는데 이걸 아. 세금으로 샀다고요? 아니 돈 많으면 쓸 수 있어요. 예, 돈 많으면 할수 뭐 있죠. 쓰실 수 있죠. 그거 뭐 당연히 가능한데 이런 걸 세금으로 사고 그걸 또 가지고 가면은 이건 안 되죠. 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안 나오네. 저는 아마 이 캣타워 같은 경우도 누가 사라고 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김건희 씨가 키우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500만 원짜리건 5천만 원짜리건 본인 돈으로 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행안부에서 예산 13억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이 부족하니까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을 했어요. 이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사무용품을 사겠다라고 뭐 1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간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 목적을 의회에다가 바꿔서. 목적을 바꾼 거예요. 네.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인 거예요. 아주 치사한 거죠. 근데 여기에 박자를 맞췄다는 행안부 직원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행안부 직원들이 마음 놓고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후배 술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 놓고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개사료값 아낀다 이렇게 비난했던 권성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정말 예산 잘 아껴 써야 된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네.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들면서 그러니까 궁금증으로 떠오른 것이 뭐냐? 과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디로 집무실을 쓸 것인가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 드니까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고양이와 캣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도 단가만 해서 2천만 원짜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세금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다 특검해야 될 거예요. 특검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관저 2종 공사부터 해서 다 밝혀야 될 게 지금 또 드러난 거예요. 네. 이 국민들이 2천만 원짜리 흰옥기 욕조, 500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시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 가려진 부분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어느 정부나 하고 갑니다.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밝히는 작업들은 거칠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0만 원짜리 캣타워나 뭐 2천만 원짜리 흰옥기탕 이런 거에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무리한 탈원전, 통계 조작, 그리고 우리 서해에서 목숨을 잃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분노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결국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물론 저- 이제 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일단 이거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처에 생각나는 건 양평 고속도로예요. 사실 이게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는요. 종점을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고속도로 도로가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 땅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시끄럽고 도로 지나가고 IC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혹은 종점. 특히 종점은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글로 나와야 되니까. 그 옆에 주유소만 차려도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갑자기 양평에 김건희 씨의 그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예타도 거기에 안 맞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국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긴 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금 우리 그 특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고양이 캣타워 이런 것들은요 지극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